그냥 보는 알고리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제 블로그 하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 블로그 주소가요.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plkck9인데요. 제 블로그의 주요 내용은 프로그래밍이에요. 이렇게 C와 C++에 대한 코딩 관련 팁이나 C 언어의 핵심인 포인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 포스트가 있고요. 다음은 ARM 아키텍처나 RTOS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는 포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포스트, 그리고 제 소개 포스트. 네. 댓글이 있었네요. 네. 마이달링 사용자분 중 한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에서야 읽게 됩니다. 네, 마이달링이라고 제가 아주 예전에 만든 안드로이드 커플 위젯 앱인데요. 시간이 되면은 마이달링 개발 스토리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원래대로라면 4번을 풀어야겠지만 4번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난이도가 하드인 거는 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푼다고 해도 설명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커서 우선은 이지와 미디움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번은 스킵하고요. 자, 5번 롱기스트 펠린드로믹 서브스트링 예,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스트링 s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펠린드롬 부분 문자열을 리턴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펠린드롬이라는 게 뭐죠?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을 때 같은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BA를 볼게요. ABA는 앞에서 읽어도 ABA지만 뒤에서부터 읽어도 ABA 같죠? 이게 바로 펠린드롬입니다. 만약에 ABC를 보면요, 얘는 앞에서 읽으면 ABC지만 뒤에서 읽으면 CB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펠린드롬이 아니고요. 자, 이해하셨죠? 자,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은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가장 긴 펠린드롬인 부분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이 문제네요. 예를 들어 예제 BABAD를 보면요, 여기서 펠린드롬은 무엇일까요? BAB 아니면 AB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BAB가 될 수도 있고 ABA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리턴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직전 문제인 반복 문자 없는 가장 긴 부분 문자열 문제 기억하시나요? 요 문제 풀었던 걸 상기를 해보면 부분 문자열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죠? 부분 문자열의 시작을 고정하고 끝을 부분 문자열의 시작부터 문자열의 끝까지 탐색을 했었죠. 이 방법이 부분 문자열을 찾는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문제 다시 BABAD를 보면요, 부분 문자열의 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하는데요. 먼저 시작을 처음으로 고정하고 끝을 부분 문자열의 시작부터 끝까지 설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선 처음을 B로 하고요.
처음을 B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문자열의 끝을 B에서 D까지 설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B, BA, BA, 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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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있겠죠? 맨 앞에 B는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자, 시작을 B로 고정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문자열은 B, BA, BAB, BABA, BABAD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부분 문자열 B는 펠린드롬인가요? 펠린드롬이 맞죠? 근데 가장 긴 펠린드롬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므로 일단 B를 후보로 놓습니다. 일단 B가 후보예요. 그럼 BA를 한번 볼게요. 이건 펠린드롬이 아니죠. 왜냐면 앞에서 읽을 땐 BA지만 뒤에서 읽을 땐 AB니까. 자, 그럼 BAB 이게 펠린드롬인지 한번 볼까요? 펠린드롬이 처음부터 읽거나 마지막부터 읽을 때 같은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BAB가 펠린드롬인지 어떻게 찾냐? BAB에서 여기 인덱스가 0, 1, 2라고 한다면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킨 변수를 두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문자가 같은지를 봅니다. 같으면 이 두 변수의 범위를 하나씩 좁히는 거죠. 얘는 한 칸 오른쪽, 얘는 한 칸 왼쪽. 지금은 같은 지점을 보기 때문에 얘는 펠린드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문제 한번 예제를 보면은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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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라고 볼게요. 이게 글자가 인덱스가 인덱스가 10개, 11 물자의 길이가 11개네요. 자, 부분 문자열의 시작을 처음으로 고정하는데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고정했을 때는 펠린드롬으로 시작되는 부분 문자열이 B밖에 없죠. 계속해서 하면은 시작을 만약에 2라고 고정했을 때 그리고 끝을 8이라고 했을 때 요게 펠린드롬인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변수를 보고 일단 비교를 해봐요. AA 같죠? 다르면은 이제 A는 이 부분 문자열은 펠린드롬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같죠? 같기 때문에 처음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마지막은 왼쪽으로 한 칸. 또 비교를 해. 또 맞아. 또 이동. 또 이동. 맞아. 이렇게 맞을 때까지, 언제까지? 처음을 시작을 가리키는 것과 끝을 가리키는 것이 역전이 됐을 때,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끝을 가리키는 것과 같거나 아니면은 더 많을 때까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자열의 길이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펠린드롬의
최대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도 정의하고, 이 최대 길이에 대한 펠린드롬을 나타내는 변수도 같이 정의합니다. 왜냐? 결국은 리턴하는 게 최대 길이가 아니라 최대 길이를 갖는 펠린드롬의 펠린드롬 부분 문자 열을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리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만약에 이 주어진 S의 길이가 1이다. 그러면 답은 그냥 S. 하지만 2 이상일 때는 이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어떻게 한다? 부분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놓고 그 부분 문자열이 펠린드롬인지 확인한다. 먼저 시작을 고정하는 i를 두고요. 그 다음에 부분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j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RET라는 건 뭐냐면은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부분 문자열이 펠린드롬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펠린드롬이 맞다라고 처음에 정의를 하고, 이 부분 문자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i 값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시작을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다른 것을 참조하도록 하고요. 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이 시작과 끝이 하나씩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i와 j는 쓸 수 없고 임시 변수인 k와 l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시작이 끝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가리키는 변수가 만약에 끝을 가리키는 변수보다 변수가 맞지 않을 경우, 이건 펠린드롬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리턴 펄스, 그러니까 리턴 변수에다가 펄스를 입력한 다음에 곧장 브레이크 끝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같으면은 시작은 오른쪽으로 끝은 왼쪽으로 하나씩 증감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작 i와 끝 j의 부분 문자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왔겠죠. 이게 만약 펠린드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맥스 밸류가 지금까지 나온 부분 문자의 최대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최대 길이를 요걸로 갱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최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문자열, 그러니까 펠린드롬 부분 문자를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최대 길이를 갖는 펠린드롬 부분 문자열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컴파일 에러가 났어요. 잠깐만요. 아, 맥스 렌스네요. 아, 제가 네. 네, 맞았습니다. 자, 이제 제출 한번 해볼까요?
시간 초과가 나네요. 디테일을 보면은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너무 느리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느린 건가요? 자, 이 알고리즘의 비고 표기법은 무엇이죠? 반복문이 하나가 있고 그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반복문이 있어요. 이 반복문이 한 개, 두 개, 세 개나 중첩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비고 표기법은 뭐다? 5, n의 3승. 정말 느리다고 볼 수 있죠. 5의 n의 2승보다 더 느린 거죠. 자, 그럼 좀 더 빠른 알고리즘은 없을까요? 자, 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요와 이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